AC 밀란의 나폴리 경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붙어서 1승 1패 나란히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폴리가 좀 바로 이전 경기에서 좀 좋지 않게 4골이나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팀의 피지컬적인 역량도 조금 저하돼 있고요. 그리고 오시멘 선수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네. 이 팀이 아주 간결하고 빠르게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또 빌드업을 하고 또 압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뺏어냈을 때 또 빠른 전환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서 오시멘이라는 선수가 수비를 달고 한 방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 또는 수비를 달고 움직임을 가져갈 때 다른 선수들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오시멘 선수가 결정하는 이거는 크죠? 그냥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저는 너무나도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폴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1차전만큼은 상당히 힘든 경기가 될 것 같고 지금 뭐 시메오네나 라스파도리도 지금 출장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경기 할 것 같다. 그리고 물론 그 외에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에 있어서는 저는 나폴리가 여전히 밀란보다는 나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이 경기는 한 골 싸움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단 기대하고 싶은 것은 나폴리는 사실 이제 리그보다는 챔피언스 리그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정신적 동기부여는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한 경기에 다 우린 다 전력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하자. 물론 경험 부족하지만 8강 처음 올라온 팀이고 선수들의 전적인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이 한 경기만큼은 불사르자 라는 준비는 잘 돼 있어요. 리그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상당히 큰 강점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 1차전 경기를 만약에 건다면 저는 그래도 나폴리에 걸겠어요. 저번에 크게 0대4로 진 부분이 오히려 나폴리 선수들 상당히 정신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더 됐다고 보여지고 또 그러한 지금 정황상 리그에서의 어떤 여유 여기다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에너지 넘치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다. 단 이제 결정력이 그래도 하나는 해줘야 되는데 현재 흐비차 선수 폴스나인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폴리타노나 로사노 선수를 같이 투입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엘마스 같은 선수를 넣어서 변형을 시킬 수도 있죠. 근데 어찌 됐든 득점 파괴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한 2골 차 정도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이번은 1골 차 정도는 그래도 나폴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맞대결에서 4골을 내준 다음에 그때 김민재 선수가 엄청나게 멘탈이 흔들렸잖아요. 그 이후에 레츠전에서는 다시 좀 돌아온 모습도 보여줬고 그나마 수비적에서는 그 모습을 좀 계속 이어간다면 좋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공격진에 조금 누수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만약에 스팔레티 감독이라면 저 같으면은 나폴리의 평상시 스타일을 약간 버리고 조금 실리적으로 가겠어요. 실리적으로 가면서 AC 밀란의 공격을 좀 끌어들인 다음에 예를 들어 김민재 선수의 한 방 뻥 차주는 롱패스가 흐비차 선수의 뒷공간 돌파와 이제 연결이 될 때 뭔가 이제 그런 거 하나를 보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건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고 제 생각에는 나폴리는 오시멘 선수 없어도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스타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0대4 그 참패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미드필드에서의 기동력 싸움에서 완벽하게 밀란에게 밀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재현이 되면 이 경기도 나폴리 입장에서 좀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미드필더들의 지금 폼과 기동력이 지금 좋았을 때 나폴리와 비하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고 잠보안 기사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베나세르 선수로 인해서 로보트카 선수의 빌드업도 상당히 그날은 지장을 받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레체전을 지나고 이 경기에 임하는 이 시점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그 0대4 대패가 일어났던 날은 나폴리 선수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는 그 모습이 좀 역력했는데 과연 시간이 그래도 조금 지났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 같은 경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동력과 힘을 나폴리가 회복을 했느냐가 저는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역시 이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김민재 선수가 제가 아까 이제 김민재 선수의 롱패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민재 선수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공격에 좀 기습적인 가담을 좀 해주는 것이 사실은 AC 밀란의 허를 찌르는 데는 저는 굉장히 이게 그렇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드필드의 기동력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김민재 선수가 또 섣불리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또 이제 상대의 역습을 받았을 때는 또 완전히 속수무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미드필더들의 폼이 좀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나폴리가 평상시 같은 공격을 진행한다면 김민재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도 활약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여기서 이제 밀란의 입장에서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밀란이 사실은 4대0 그 이길 때 전술적으로 많은 거를 나폴리한테 패를 좀 보여준 면은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나세르 선수의 전진 배치랄지 그리고 크루니치 선수를 약간 후방으로 내리면서 빌드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나폴리도 이미 봤어요. 그래서 나폴리 입장에서 밀란이 또 이러한 비슷한 동선을 취해서 나올 때는 사실은 나폴리가 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과연 나폴리는 돼 있고 밀란은 그렇게 될 때 과연 지난번과는 또 다른 피올리 감독이 뭔가 이제 묘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선수들의 동선을 또 나폴리의 압박에 맞춰서 또 다르게 조정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어떤 두 감독의 전술 싸움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나폴리가 지금 8강 대진율이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그 시즌에 한 팀에게 간다. 뭐 아스날 내 느낌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그런 1차전만 나폴리는 넘기면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쵸. 네. 솔직히. 쭉쭉.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팀은 8강이 처음이고 또 스팔레티 감독 성향상 이게 처음 도전해서 8강 도전하는 팀인데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난 나설 것 같진 않고요. 또 이 감독 스타일상 그냥 하던 대로 밀어붙일 거라고 봐요. 또 김민재의 성향이나 이런 팀의 성향이 네. 높은 위치에서 눌러야 그래야 주도권을 잡고 계속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너네들 평상시에 잘하던 거 오늘 다 에너지를 포출해보자.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근데 역시 문제는 한현미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 리그 맞대결 때 당했던 뭐 로보트카 압박을 당했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때 밀란에게 사실 빌드업에서 많이 잡혀먹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수들이 더 집중력을 갖고 빌드업을 더 할 수 있는 운영으로 아마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멘탈리티를 더 강조할 것 같아요. 집중해라. 너네들 더 움직여주고 집중해서 우리 잘할 때 충분히 이런 압박 풀지 않았느냐. 저는 어쨌든 최근 리그 맞대결 경기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나폴리가 1차전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득점 파괴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한 골 싸움.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AC 밀란이 좀 수비가 약한 팀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 그런데 그거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네. 이런 뭐 두 판이지만 거의 뭐 단판성 승부에서는 사실 모르고요. 그리고 밀란의 기본적으로 왼쪽 라인을 나폴리가 또 여하이 잘 막아낼 수 있을지도 나폴리 입장에서도 불투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밀란의 왼쪽 라인이라면 테오 선수와 네. 레앙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의 폼이 그 4대0 경기 정도의 폼이 나온다면은 사실은 나폴리 입장에서도 수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아유, 그래도 우리의 김민재가 정신 차리고. 근데 김민재가 모든 거를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 나폴리 실점할 때 보면 미드필더들의 수비적인 어떤 위치 선정이랄지 수비에 대한 커버가 잘 안 이루어지면서 맞아요. 위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드필더들의 폼과 체력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저하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쯤에는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가 나폴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좀 왔다 갔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폴리의 수비진도 체력적으로 김민재 선수부터도 네. 체력적으로 이제는 오늘 경기도 쭉 에너지를 발산하겠지. 지금 약간 힘든 단계인 것만 분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리
본인이 정신적으로 극복해서 뛰려고 그래도 이게 에너지가 아무래도 조금 힘든 상태가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나폴리는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도 뭐 어쨌든 그냥 저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는 편이긴 미안하지만 우주의 기운과 우리의 응원의 기운이 잘해라. 나폴리 그런 건가요? 응원하신다고요? 제발 한국인이면 저래. 나폴리를 응원하자. 뭐 아니 이런 그렇지는 건가요?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챔스 8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빨리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빨리 편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을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많이 이렇게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신. 네. 저는 나폴리 밀란 5대5로 봅니다. 아유 요즘에 승부 예측 하지 갑자기 말라 승부 말이에요. 예측! 승부 예측 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